네, 우리 원화도 저렇게 좀 서야 되는데. 아니 쓸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서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우리가 하여튼 어루만져 줘야 네. 이게 좀 우리 환율들도 좀 다 같이 힘을 좀 내지 않을까. 이런 원화 생각이 강세의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냥 바람입니다. 이 얘기는 그럼 김준성 전 대표님 모시고 네. 한번 환율 좀 여쭤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율 어떻게 우리 원화 좀 일어설까요? 글쎄요, 저는 여기서 다시 되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1,400 뭐 6, 70원 이렇게. 예, 잘 못 내려올 것 같아요. 레인지가 좀,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여기서 냉정하게, 가만히 보면, 금요일 날 우리 장 끝날 때요. 그때, 1,450원쯤 됐어요. 네. 해외에서 갑자기 30원이 빠진 거예요. 네. 1,420원 됐고, 어저께 월요일 날 어떻게 되나 봤더니 아침엔 역시 조금 20원 위에서 좀 거래되다가 20원 정도에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는 조용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야말로 하루 만에 해외에서 한 30원 빠진 거고요. 네. 그 바로 직전에 한 또 뭐 80원, 90원 갔을 때 맞아요. 거기서 한 30원 빠졌어요. 네. 근데 크게 보면은 사실은 글로벌 달러가 워낙 빠지니까 따라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다만 금요일부터 굉장히 빨리 빠진다고 느껴진 게 우리가 글로벌 달러가 빠지기 시작한 거는 저번 주 초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네. 우리는 안 빠지다가 뭐라 그럴까 농축이 돼가지고 좀 한꺼번에 좀 빠지긴 했거든요. 왜 그랬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 글쎄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수급 쪽에서 네. 60원, 70원, 80원 갔을 때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여기 올라갈 때. 음. 그때 제가 보기에 한국은행 많이 팔았어요. 금액적으로. 네. 많이 팔았는데 안 내려가고 버티고 하다가 한꺼번에 그냥 좀 팍 내려가는 그런 느낌? 그게 확실히 있었고요. 이번 굉장히 짧게 한 일주일만 보면은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이 해외에 있어요. 시장이 보통은요. 원달러 시장은 네. 국내에서 하고 NDF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에서 대부분 다 움직이고 NDF는 뭐 별로 안 움직여요. 그게 대부분인데 요즘은 보면은 국내에서 별로 안 움직이고 간밤에 그냥 뉴욕에서 막 그냥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글로벌 달러들, 달러엔, 뭐 유로 달러 이런 거는 뭐 일본이 우리 바로 옆에 있지만 아시아 시장보다는 미국에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럼 미국에서 많이 움직이니까 거기서 원달러도 움직이는데 원달러는 어떨 때는 뭐 미국 다른 게 많이 움직여도 우리는 버티고 안 움직여요. 근데 그 경우는 되게 내릴 때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원화를 보면은 네. 우리나라 원화가 저도 요번에 느낀 건데 굉장히 민감하구나. 특히 관세에 관련돼서는 관세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하구나. 해외에서 글로벌 달러들이 움직일 때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일 텐데 그 중에서 이게 관세 때문에 즉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보면 항상 많이 반응해요. 느낌적으로 좀 그렇고 결국은 우리나라 달러원이 역시 우리나라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관세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네. 우리가 뭐 수출 기업 위주의 뭐 나라니까 뭐 그런 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일단 상호 관세는 90일 유예됐고 네. 자동차 관세 다음 주에 자동차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관세에 대한 협상을 이제 다음 주에 한다고 하고 네. 그러면 분위기는 워낙 강세 쪽 아닙니까? 그게 좋아졌죠. 그게 좋아진 거를 느낀 게 이제 네. 금요일 날 뭐 해외에서 주로 그 해외에서 거래한 거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팔았는데 이거 원화를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산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좀 한번 달러원은 뭐니 해도 글로벌 달러를 따라가거든요. 네. 거기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세인지 강세인지를 조금 보는 거지 사실 글로벌 달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달러 시장 한번 보시면은 좀 전에 또 그런 얘기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결국 최근에 관세가 이 난리가 나고 할 때 큰 그림으로 보면은 관세에 관련돼서 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은 오르락내락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막 10%씩 움직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수가.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매일매일 많이 움직였고 채권시장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가만히 보면은 글로벌 달러는 꾸준하게 빠졌어요.
뭐 크게 움직임도 없어요. 관세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조금씩 움직임은 있었지만 네. 결국은 트럼프 관세가 역풍을 맞았잖아요. 네. 저는 역풍을 맞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을 더 잘 살게 해보겠다고 트럼프가 시작한 일인데 결국 그거를 관세를 실질적으로 때릴런지 아니면 겁만 주어가지고 다른 거를 얻을런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트럼프도 그 결정도 못하고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지 처음부터 이건 언제까지는 겁을 주고 언제는 물러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그냥 질러놓고 보니까 네. 이제 쫓아가는 거지 시장 상황 보면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엄청난 계획을 갖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역풍을 맞은 건 확실하죠. 네. 미국을 더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결국 트럼프 그거 시작한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주식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지금 한 반도 못 올라왔죠. 좀 올라왔지만 반 아직 안 되잖아요. 네. 6,100이었던 게 5,400이니까 5,000까지 내려갔다 왔으니까 반 안 되고 또 이자율도 네. 3.8까지 안전자산 뭐 어쩌고 하면서 내려가다가 4.5 컷이 다시. 셀 아메리카가 된 네. 거죠. 저는 셀 아메리카란 말을 참 그런 말이 나올까 싶었는데 네. 요번에 진짜 세게 나오는 거죠. 주식 빠지고 채권 봐줘. 채권 빠지고 음. 환율 약해지고 네. 네. 뭐 전형적인 이머징 마켓 얘기죠. 멕시코가 잘못될 때 우리나라가 잘못될 때 타일랜드가 잘못될 때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식 빠지고 채권 빠지고 환율 약해지고. 근데 미국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가만히 보면 지난 한 2달 동안 진짜 정신 없었지만 환율은 은근히 꾸준하게 빠지고 있어요. 한 뭐 쭉 빠져서 이제 99.5까지 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예전에 보시면 100에서 107 레인지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110까지 좀 올라갔거든요. 네. 뭐 트럼프가 미국 좋게 한다니까. 그러다가 110에서 지금 99가 됐으니까 거의 뭐 10% 빠진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미국 주식도 다른 나라 주식보다 더 많이 빠지잖아요. 한 10% 빠졌는데 뭐 8%, 12% 이렇게 빠졌고 뭐 유럽은 거의 보합 수준이고 우리도 조금 올랐고 일본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네. 중국도 보합이고 결국은 요즘은 미국만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많이 빠진 거 맞아요. 그러면 셀 아메리카도 맞는다고요. 그러면 미국의 달러만 이제 좀 집중돼서 생각을 해보면 네. 진짜 외환이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냥 뭐 요즘 뭐 관세 온, 관세 오프 그러잖아요. 네. 생각하기 쉽게 관세에 대해서 뭔가 세게 나오면 아 관세 온 그러니까 주식은 빠지고 뭐 이렇게 네. 쉽게 생각이 되는데 달러는 관세가 세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도 주식은 무조건 뭐 빠졌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달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날은 야 이게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면 내려 있고 그거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올라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크게 저도 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쭉 빠졌어요. 쭉 연초부터. 그런데 연초에 이코노미스트들 뭐라고 했냐면 금년에 달러 빠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100 얘기한 사람 꽤 있어요. 네. 그때 뭐 107, 8 막 이럴 때. 근데 그때 이유를 보면 미국이 괜찮게 나가가지고 미국 주식이 좋게 되면 네. 이머징 마켓 주식들도 다 올라가고 그럼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해외로 이렇게 나가면서 네.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오면서 달러가 내려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과는 똑같은데 내용은 너무 다른 거죠. 미국이 망가지면서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네. 그러니까 좋아서 나간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후야 뭐든 간에 지금 레벨이 100 아래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여기서부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 셀 아메리카가 계속 일어나느냐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110부터 100까지는 확실히 셀 아메리카. 예, 전 그런 것 같아요. 셀 아메리카 같아요. 뭐 근데 계속 셀 할 거냐? 예, 계속 할 거냐. 그건 주식하고도 좀 관계 있는데 네. 여기서 주식이 예를 들어서 다시 전고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뜨거. 네. 내가 까불다가는 욕
엄청 먹겠고 트럼프의 진짜 생각은 트럼프가 뭐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공명심이야 좀 있겠지만 결국 미국을 잘 살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믿어준다면 뭐 미국을 망가뜨리려고 할 건 아니니까. 네. 미국 주위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미국이 뭔가 살아나면 첫 번째 가정을 해보면 미국이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 저 단순하게 생각해볼게요. 네. 주식이 다시 정고점으로 가요. 그런 일이 앞으로 6개월 내에 벌어져. 그러면 달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실 달러는 강세네. 강세 되겠죠. 올라가겠죠, 그렇죠? 셀 아메리카가 없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주식이 계속 빠져요. 미국만 계속 빠지고 다른 나라는 버텨. 그러면 달러가 계속 약세가 될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지금 네. 혼란스러운 게 네. 다시 미국이 올라간다 쳐요. 그러니까 네. 달러 수요가 높아서 달러 강세가 맞아. 네. 그 달러 강세라고 하는 거는 결국 원화의 약세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 우선 원화는 약간 뒤로 밀어놓고 네. 예, 우선 글로벌 네, 예, 그래요? 글로벌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원화를 따로 본다고 치면은 네. 너무 복잡하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한 가지 생각은 야, 근데 미국이 오를지 내릴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사실 모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위아래로 반반이니까. 근데 미국이 제가 왜 주식 얘기를 먼저 하고 환율이 따라간다고 보냐면 어쨌거나 지금 관심이 지금 환율도 주식 많이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주식이나 경기 쪽으로 지금.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얘기했으면 지금 미국 이자율 저렇게 올라갔는데 미국 이자율이 올라가면 뭐 미국에 돈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 쏙 없어진 지 지금 한 꽤 됐어요. 한 2, 3주는 됐어요. 최소한.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관세와 주식과 경기와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그렇다면 미국이 오르면 다시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냥 백지에다가 미국이 주식이 좋아지면 달러가 강세가 될 것 같다.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주식이 약해져요. 강하게 아주 폭락을 해. 그러면 달러 강세 갈 것 같아요. 예, 강세가 갈 것 같으세요? 저는 폭락을 하면 내려가지 않을까요? 셀 아메리카 돼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살살 빠지면 살살 빠지. 막 5% 10%씩 빠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2%씩 그냥 끊임없이 빠지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 코스피 안 오르고 그냥 지지부지 그냥 아주 사람 죽여듯이 내려가는 그럼 거잖아요. 달러 약세 될 것 같아요. 저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반대네요. 아, 그래요? 저는 거꾸로요. 아, 그래요? 달러가 내려갈 때 폭락을 하면은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해갖고 경기 침체 난리치고 그러면 아이씨 미국 진짜 안 돼 하고 내려가지만 미국이 은근히 빠지게 되면 그럼 뭐 안전자산 얘기 또 나오고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이후야 뭐든 간에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갔지만 미국 주식이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리면 오르고 내리면 모르겠으면 그럼 살죠. 근데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 단순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레벨 자체도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뭐 셀 아메리카 자체도 자 조금 좋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그렇게 바보가 아닌데 뭐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셀 아메리카에 관련돼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22년 말에 네. 그 달러 인덱스가 막 114 가고 막 난리를 칠 때 네. 그때 뭐 강달러 뭐 별 재미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끝도 없이 간다. 그쯤이 좀 주가 하락의 피크긴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네. 그 영국 채권이 아주 굉장히 폭락을 했어요. 그때 22년 말에 저기 예. 그 리즈 트러스 총리 예, 뭐 나오면서 리즈 뭐 트러스 총리 40일 만에 예, 뭐 사퇴하면서. 이상한 맞아요. 얘기 네네. 하면서 네. 그렇게 돼갖고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또 파생상품 시장에서 그거 영국 국채 어디다가 맡겨놓고 한 게 네. 그게 이제 마진 콜이 막 되고 그리고 하여간 별 얘기 다 나왔어요. 그때 또 그 보험사들이 네. 그런 거 많이 갖고 있는데 뭐 폭락을 하고 뭐 하여간 시끄러운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국채가 아주 굉장히 금리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럴 때 영국에서 그거를 개입을 해가지고 더 이상은 못 올라가겠다, 올라가게 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일본, 독일, 미국이 다 협조를 해가지고 채권 시장에 강한
강하게 개입을 했어요. 채권 많이 발행 안 하고 네. 뭐 정부가 사주고 그러면서 달러가 확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달러가 꺾였다는 거, 그 달러가 이제 그 내려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유로 통화가 좋아지게 된 거고. 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경우는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되게 쉬워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달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너무 쉬워.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니까 엄청 헷갈리잖아요. 네. 그냥 대장이 흔들리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미국 채권이 흔들렸잖아요. 네. 사실은 며칠 만에 며칠 만에 3.8이었던 게 4.6이 됐어요. 네. 이게 무슨 20년 만에 처음이래잖아요. 그 기간에 오른 거는. 결국은 영국처럼 된 거예요. 네. 야, 미국이 골로 가나? 이거 트럼프 저러다가 진짜 초가상간 다 태우겠네. 그쵸. 영국은 총리가 바뀔 수 있는데 미국은 임기가 있으니까.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가지고 채권이 막 올라간 네. 간 거고 그때 이제 각종 음모론이 나왔잖아요. 야, 중국이 팔아서 그래, 일본이 팔아서 그래. 그런데 그거는 어저께 베센트 장관이 나와가지고 네. 야, 자료를 봐봐, 걔네들은 안 팔았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최소한 중국이나 일본이 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먼저 생각했겠죠. 네. 저는 그 정도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어저께도 좀 한 10bp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한 4.3, 4 이 정도 가 있는데 미국 국채가 여기서 다시 또 뭐 4.67, 5로 갈 것 같지는 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도 원래 저렇게 상호 관세 해놓고 있다가 네. 야, 내가 4월 8일 날 이렇게 해놓고 있다 하루 전날 유예를 할게 이렇게 속으로 마음을 먹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핑계든 뭐든 간에 그 바로 전날 이자율이 폭등을 하고 네. 채권이 폭락을 하니까 그 얘기를 직접 하면서 연기할게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나쁜 말 많잖아요. 네. 미리 얘기해가지고 다른 애들 뭐 주위 사람들 뭐 주식을 샀다는 둥, 뭐 채권을 뭐 어쨌다는 둥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트럼프도 뭐 반반의 확률로는 놀란 거잖아요. 네. 어디서? 채권에서. 그만큼 채권 움직임인 전체 경제를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트럼프가 주식시장 움직이는 거에는 거의 배째잖아요. 걱정하지 마. 시간 지나면 올라올 거야. 이랬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 못 했잖아요. 네. 불과 며칠 사이에 딱 빠지니까 채권 시장 걱정하지 마. 그런 소리를 못 하고 거기서 뜨거 하고 좀 미안해. 내가 좀 정신 좀 차려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미국이 폭락이 있으면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위로 가는 건 어느 정도 막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주식이 오르내리락은 하겠지만 미국의 채권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달러의 위상도 그렇게까지 흔들리겠느냐. 그리고 미국이 뭐 기술도 좋고 뭐 빅테크도 있고 뭐 별 얘기 다 하지만 미국의 최강점은 뭐니 해도 금융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니 해도 달러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비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니네가 이번에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신뢰가 떨어졌다. 이게 결국 달러의 신뢰를 낮출 거다. 그거랑은 별개예요? 그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그 정도는 반영 이제 어느 정도 된 거 아니냐.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해요. 달러 신뢰가 떨어진 거 맞아요. 그걸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자율이 저렇게 움직이고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디 달러는 그냥 일방적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율이라는 게 진짜 100만 가지 이유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요번에 한 2, 3개월의 움직임은 뭐니 해도 셀 아메리카다. 미국의 달러에 대한 진짜 확신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판단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외환 보유고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달러를 달러가 아닌 다른 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나라 다 어렵긴 해요. 그러면 중국이 달러 팔면 위안화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건 외환 보유고가 아니니까. 금 같겠죠. 금 가져야죠. 네. 일본도 달러 팔면 뭐 사야 돼요? 위안화 갖고 있거나 금 사야 되잖아요. 일본이 위안화 갖고 있겠습니까? 그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선택지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경제가 달러로 지금
의해서 결정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게 달러의 위상이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진 것인가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이건 정말 개인적인 건데 야 이거 올 만큼 온 거 아닌가 99 정도 왔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주식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간에 위로 가면 급하게 아래로 간다고 하더라도 버티지 않겠냐 버티면 버티는데 내려갔다가 요만큼 다시 올라오면 이게 따라 올라가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글로벌 달러는 여기서는 조금 돌아서는 거 아닌 쪽인가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원하는 원하는 그냥 결론부터 하면 제 생각이지만 네. 저희는 좀 갇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달러는 좀 크게 99가 뭐 예를 들어 95도 될 수 있고 다시 110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데 원 달러는 지금 사실 지난 딱 3일 동안 1,420원에서 1,490원 있었거든요. 네. 거의 70원. 금년 내내 그 레인지에 있었어요. 사실 3일 동안의 레인지가 금년 레인지보다 더 넓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왜 원화가 못 움직이냐면 사실은 약세 요인이 너무 많기는 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불안하죠. 네. 정치적으로 불안한 게 뭐 원화 강세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막말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 굉장히 나쁘잖아요. 경기 나쁜 것도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해외 자본 유출이요. 그거 멈췄습니까? 제가 보기에 안 멈췄어요. 지금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한국 주식이 좋으니까 네. 해외로 투자가 늘어나는 게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보면 미국 투자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 투자 계속되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자들이 상속세 무서워서 해외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조용하지만 멈췄을까요? 부자들은 원래 조용하거든요. 네. 그것도 계속된다고 하면 상대적인 약세 요인이 지금 해결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세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얼마나 약세냐면요. 지금 원yen이 990입니다. 그 다음에 유로원이요. 유로원이 1600 얼마예요. 이게 거의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유로 지금 1,600원 넘어요? 1600 넘어요. 그 1,5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와. 이게 원화가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약세인지 지금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가 1,420원까지 내려왔는데도 지금 약세거든요. 네. 지금 1,480원에 있으면 너무나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세상에 없지만 원년 1,000원 무조건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30원 폭락한 게 그냥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야 이씨 코리아 이거 너무 싸. 해도 너무하네. 해도 너무하네. 그래서 좀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히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뒤집고 1,380원, 1,350원으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원화 약세 요인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래로 1,400원 밑으로 저는 잘 못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최소한 몇 개월 동안. 네, 그러면 위로는 한국은행이 있잖아요. 네. 네. 원화만 상대적으로 다른 환율에 비해서 약세인 경우 이게 한국은행이 환율 개입 나오는 첫 번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 나와요. 그리고 1,500원에 대한 부담도 있고 네. 또 뭐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도 있는데 여기서 1,500원 확 넘어가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500원은 목숨을 걸고 막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 번에 못 막으니까 60원, 70원, 80원 가면 계속 팔아낼 거거든요. 그리고 위로는 한국은행, 아래로는 펀더멘탈에 갇혀가지고 저는 지난 3, 4일 동안 본 레인지 있잖아요. 네. 20원에서 90원. 1,420원에서 90원. 예,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이 20원이거든요. 네. 사야죠.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으면.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 말이 맞을까? 가끔 맞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내 말이 맞으면 나도 달러 사야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래로 룸이 있다면 진짜 한 20원밖에 없는 것 같고요. 1,400원밖에. 위로는 아직도 또 열려 있어요. 1,480원. 또 열려 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20원, 위로는 60원. 그러면 뭔가 잘 모르는 나는 조장하시는 겁니까? 국제 산출이 아니고 그냥 환율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국장하고 그러니까 이 주식하고 환율이 좀 따로 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주식이 그냥 그걸 보여주는 거지. 지금 주식의 움직임과 달러원의 움직임은요. 주식에 의한 달러원의 움직임이 요만큼이라면 네네.
달러원에 대한 그 수요와 이거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10배는 무조건 네, 넘을 네. 거고요. 요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외에서 제가 저번에 옌크리 캐리 트레이드 할 때 얘기했지만 골드만삭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야 원화 달러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NDF로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0억 불을 팔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게 NDF를 신한은행이 받아온 신한은행은 그거를 팔아야 되고 현물안에서 팔아야 되고 현물안에 돈이 없으니까 한국은행에서 가져오게 되고 네. 이런 현상이 그냥 거의 1시간 만에 10분 만에 1초 만에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그냥 저희 현물안 시장에 그냥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이 더 예전보단 딥해졌어요. 그렇다면은 한국을 보는 눈에 의해서 지금 한국 달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뭐 국장과 미장의 차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작아. 네. 그다음에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차이 네. 커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크게 봐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달러를 달러 예. 사고 싶다. 알겠습니다. 자, 김주성 대표님과 함께 네. 오늘 환율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여쭤봤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